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을 읽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담하면서 겪은 내용인데요. 어머님께서 상담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그러면 그림책을 덮어버리고 도망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아이가 4살이었는데요. 이제 3살이 넘으면 엄마들은 자꾸자꾸 아이를 공부 쪽으로 좀 가리키려고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3살, 4살, 이때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또 이 그림책을 최초 인생의 그림책인데 처음으로 만나는 그림책이 또 공부한 커서 공부하는 데 습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들은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육적인 자극을 주는 데는 그림책이 또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림책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억지로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책하고 멀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공부는 보면 외부의 새로운 정보나 지식,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자, 엄마의 공부 생각은 그림책입니다. 책이 그림책을 싫어하면 책을 잘 안 보는 아이가 될 것만 같고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고 책을 읽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이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그림책은 단지 여러 가지 놀잇감의 하나입니다. 책이나 공이나 자동차가 모두 같은 장난감이듯이 억지로 책 읽는 시간은 아이들한테는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엄마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책 읽는 시간은 오히려 놀이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가지고 오면 그냥 그 책을 덮어버린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아기 두뇌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과 운동 발달이 인지 발달보다 중요한 시기거든요. 때문에 두뇌 발달에 그림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막 반드시 그 그림책을 주입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 7세가 되면 엄마들 너 오늘 책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공부하듯이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의 두뇌 책 그러면은 뭐가 연결될까요? 공부 또 부담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조기 입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시기에 그림책을 재밌게 놀이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아예 공부를 싫어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들이 정보나 지식, 자극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드리는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만 5세 정도 되면 주의력이 뛰어난 아이는 20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 이하거든요. 만 4세 이전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 4세 이전의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집중하고 가만히 있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 아이의 발달 단계상 무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죠?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에요. 수업 시간이 왜 40분인가요? 그 나이에는 발달 단계상 그 정도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림책 한 챕터를 읽거나 교과서 2장 정도를 끊이지 않게 쭉 읽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마다 또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옆집 아이나 뒷집 아이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거 가만히 엄마 말 그림책을 듣고 있는 그것을 보면 되게 부러워서 걱정하면서 저한테 또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가 성향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엄마가 그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림책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읽고 있나요? 자, 앞에 집 순이가 책을 아주 좋아하고 엄마 옆에서 가만히 책 읽는 걸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나도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아이를 재촉하고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다고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도 앉아 있지도 않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전집 사갖고 하루에 막 몇 권씩 읽어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심리센터에 7살짜리, 6살짜리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우리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이 정말 싫어요. 엄마는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잘 놀고 있는데 와서 자꾸 방해하고 엄마 나랑 인형놀이 하자. 엄마 나랑 소꿉장난 하자. 그러면 바쁘다고 하고 또 잠깐만 바쁘니까 혼자 놀고 있으라고 하면서 또 밥 먹고 나서 놀아준다 그래 놓고 밥 먹고 나면 엄마는 설거지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놀려고 하면 엄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오늘 안 읽었지? 옆에 앉아봐. 책 같이 읽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 책 안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벌써 6, 7살이 되면 몇 명씩 나타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저는 유도를 그림책이 놀이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가지고 놀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림책을 머리 위에다 얹고 떨어뜨리지 않기 놀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시도해 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그러면 우리 그림책 속 안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읽어주며 또 그 주인공에 대한 흉내도 내보고 그림책을 끝까지 읽어주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그때 속마음이 어땠는지 그 주인공의 그 마음 같은 마음이 없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놀아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언제 가장 책을 읽어줘야 할 적절한 시기냐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의도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깔려 있거든요. 아이들은 학습이 들어가고 공부가 들어가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때 그림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엄마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놀아달라는 것보다 그림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 엄마들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최선을 다하고 또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도 내고 성대모사도 하고 그래서 그 그림책을 엄마가 너무 재밌게 해주고 어떤 놀이보다 그림책 놀이가 재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막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그 아이한테는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놀아주는 거, 눈 마주치고 이렇게 엄마가 재밌게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재밌게 상호작용을 해주니까 그림책이 싫을 리가 없겠죠. 또한 엄마들은 아이가 자꾸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림책을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청신호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들 왜 아이가 그림책을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이 책을 앉아서 많이 읽는 것이 학습이 되고 또 성공의 길이라고 여긴 그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림책 말고도 또 지식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아기 때는 그림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집중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림책을 그러면 아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 가지로 좀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점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서점을 가세요. 그러면 아이가 유난히 그림책을 싫어한다는 아이들도 데리고 저는 꼭 그거를 이제 과제로 내줄 때가 있거든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아이와 놀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막 그림책을 보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점에 갈 때는 아이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맛있는 걸 좀 사줘야 돼요. 서점에 도착하면 엄마나 아빠는 이것 좀 보고 있으니까 너도 골라봐 이렇게 말해요. 부모는 아이가 고른 책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좀 사주는 습관도 괜찮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 키울 때 그 옆에 서점, 집 앞에 서점이 있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만화책이었는데 역사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사자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역사 하나는 아주 뭐 지금까지 좋아하는데 어릴 때 그 습관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것을 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책과 관련한 기억이 어때야 될까?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 있어야 그림책이 즐거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두뇌 발달 그림책은 뭘까요? 잠자리에서 듣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의 상상력, 창의력, 언어 발달 등을 돕는 그림책을 많이 들려주고 싶다면 아이가 잠들기 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이 시간은 아이가 누운 상태라 산만함도 없고 주의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처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를 다 인지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책을 안 읽어주고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안 하고 그 책을 또 각색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그림을 보고 아이들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것을 각색하는 것도 창의성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5살 아이들, 4살 아이들, 6살 아이들을 하고 그림만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각색할 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창의성이 창의성이 창의성에 아주 도움이 되고 어릴수록 모든 자극은 엄마와 아빠와 하는 교감, 상호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진짜 동물의 소리를 동물을 읽을 때는 울음소리보다 엄마가 흉내내서 들려주는 소리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그것이 가장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감각적인 감각을 이용한 그림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동물이 있으면 동물 털을
촉감을 활용할 수 있는 책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서점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두 번째, 가장 좋은 두뇌 발달 그림책은 뭐라고요? 잠자리에서 듣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꿉놀이나 인형놀이처럼 그림책 놀이도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해줘 보세요. 그래서 콩쥐파치 내용이나 뭐 옛날 이야기, 옛 이야기를 읽어줄 때도 그냥 그것을 좀 각색해서 재미있게 어린 시절에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읽어주는 거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림책만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듯이 옛날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